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 가정에 부유해지는 풍수와 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외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부부 싸움을 또 막을 수가 있고, 그죠? 또 꿈자리 시끄럽고, 과외에 눌리고, 여러 가지 현상을 철학가는 수십 년 하면서 그런 상담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과 또 새로운 어떤 안을 제기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거고, 실제 체험한 거고, 실제 실험을 다 해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5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맥이라 그럽니다. 물 숫자에, 그죠? 이 뭡니까? 이 이어져 어떤 줄기라는 거, 줄기, 물의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 물결 팔자에 움직일 동자로 씁니다. 그래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파동. 파동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도 파동이요. 그 팔봉생하는 이 자체가 파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초, 뭐 이렇게 바람, 풍, 풍수지리 이렇게 말할 때 나오는 모든 것이 파동입니다. 이 녹그릇 자체에도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이 파동이 우리가 뭡니까? 전달되는 이미지, 또 에너지, 힘, 그죠? 어떤 다정함,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파동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유함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는 외도가 많죠. 외도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 출입이 많고 또 자리가 편하지 않으면은 바깥 출입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외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질병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질병. 그 다음에 학업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주로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5가지 정도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수맥에 관한 거는요. 첫째 저도 처음에 신혼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재산도 솔직히 다 탕진하고 처대가 또 많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집을 보니까 저는 빌라에 살았는데 2층은 보니까 뭐 또 큰 교통사고가 났고 3층은 갑자기 또 무속인이 되었어요. 같이 신이 와서 또 4층에 그분들은 또 외도가 생겨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앞집은 그 경찰관이 살았는데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빌라 전체가 하루도 뭐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점을 살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이것이 풍수가 무엇일까? 또 명리학이란 무엇일까? 철학이란 무엇일까? 내 팔자는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수맥은 100m, 200m, 몇천 100층이 올라갑니다. 이 수맥은 뭡니까? 파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센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파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파동은 바로 이 소리가 울리면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호래 있게 전달이 되죠. 자, 이 안에는 제가 내용물을 지금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용물 없이 하면은 이 파동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 파동을 어떻게 막고 있느냐, 막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흐름의 소리는 영 많이 울려질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보면은 거꾸로 매달리지만 속이 다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면은 소리가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을 지금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 손을 띄고 하면은 소리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맥과 부유와 외도와 질병과 애들 학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맥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절대 누가 보니까 뭐 은박지를 어떤 다른 걸 천으로 든다든가 또 다른 뭐 이렇게 뭐 돗자리를 깐다든가 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 호일을 까는 겁니다. 호일을 이렇게 끊지 말고요. 이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깔아서 이것을 고정시킬 때는 오로지 이렇게 나무로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나무로서 양쪽에 이렇게 놓고 침대 밑에 꿈자리가 시끄럽거나 가위에 눌리면 또 이렇게 아프고 또 면역이 떨어지고 또 힘이 쪽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호일을 빈틈없이 깔고 자르지 마시고요. 양쪽 고정은 이렇게 나무로 고정을 좀 예쁘게 나무를 깎아서 저는 지금 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나무를 좀 예쁘게 다듬어서 보기 싫지 않게 양쪽에 고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수맥을 차단을 합니다. 차단은 수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뭡니까? 그냥 모든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차단만 하라 그럽니다. 차단하면 이것이 밀착이 돼서 오히려 터지게 되겠죠.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차단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뭡니까? 저 교회도 가면 위에 피레침이 있죠. 큰 빌딩에 피레침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이것을 우리가 물수자죠. 수맥은 물로 이루어지는 파동입니다. 그 수맥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생목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깔고 나무와 이어진 옆에 뭡니까? 바로 한 구석에, 구석에 좀 침침한데, 바로 이 나는 햇빛을 안 봐도 살지 않습니까? 햇빛을 많이 안 봐도 사는 이런 식물을 두는 겁니다. 식물을 두되 뭡니까? 이렇게 제가 한 가지를 일부러 자르질 않았는데요. 저렇게 옆에 죽은 가지가 있으면은 잘라주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죽은 가지는 뽑아주거나 잘라줘요. 제가 일부러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내에 죽은 나무나 또 이렇게 뭡니까 조화 이런 것은 다 버리시는 게 좋고, 또 너무 오래된 옷이라든가 너무 오래된 가구, 또 쓰지 않는 또 소리 나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북이라든가 장구라든가 뭐 꽹과리라든가 피아노, 옛날에 애들 쓰던 피아노, 풍금 이런 거는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해서 안방에 놔도 이렇게 하면 자꾸 잡음이 생기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수맥이 이렇게 온 방에 퍼지면은 질병이 생기고 외도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면역이 떨어지고 또 입맛이 없고, 또 바깥에는 요즘 또 강아지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 자는 자리에도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고 눈곱이 끼고, 또 강아지가 시름시름 또 잘 아프고 이러면은 그쪽에 수맥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 자는 밑에도 요것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나무로 양쪽에 고정을 시키고 거기다 계집을 놔주시면은 강아지가 편하게 잠을 자고 짖지를 않고, 또 자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산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짐승들은 우리보다 이 촉각이 엄청 뭡니까? 이 청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니까 지진 올 때 개가 먼저 도망가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얘들은 미세한 어떤 그런 파동을 먼저 짐승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개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은 걸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집 밑에는 항상 호일을 혹시 모르니까 깔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혹시 수맥을 좀 차단할 수가 있고, 또 한쪽 구석에 이렇게 난을 두심으로써 뭡니까? 이세 수생목이라는 거죠. 목, 화, 토, 금, 수, 목으로 돌아오는 거죠. 수맥의 흐름을 목으로 피레침을 주는 거예요. 피레침을 해서 빠져나가도록 이쪽은 뭡니까? 안테나를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만 있고 이렇게 덮어놔만 놓으면은 이 수맥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레침 역할을 하는 이것을 놓을 때 밑에 플라스틱이나 또 이런 사기 그릇은 놓지 마시고, 오로지 뭡니까? 나무로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예쁘게 나무판을 만들어서 이걸 뭡니까? 난을 놔주시면은 이 수생목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피레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가정풍수에서 우리가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릇이죠. 그릇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기, 스텝, 녹그릇입니다. 그 세 가지 외에는 주로 그다음 좀 플라스틱이고 나무 그릇이 있는데, 이거는 애기들일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은 정말 안 쓰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뭡니까? 이 사기 그릇은 또 깨진 그릇이죠. 아까워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무슨 도자기 집에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좀 옆에 금이나 더 쓰면은 아깝게 막 그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애들의 어떤 지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 녹그릇을 이렇게 쓰는데, 이 녹그릇은 뭡니까? 방자육이라 그러죠. 방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구리가 78%, 그죠? 주석이 22%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만들어서 불에 데워서 두드려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뭡니까? 파동이 안에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 뭡니까? 줄을, 이게 뭡니까? 줄을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이 줄을 그냥 댔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밑에는 별로 수맥이 별 파동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밑에 이제 방자 유리를 댔을 때 이 파동은 엄청나게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뭡니까? 구분을 했는데, 이 방자 유리 유기하고 서대하고 그 다음에 사기 그릇에 세 가지 뭡니까? 식중독 일으키는 균을
세 군데 나눠 담았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배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똑같은 배양 시간에서 어떤 기계에 넣는데 이 방자육에 있는 뭡니까 그 살균 어떤 균은 식중독 균은 전멸이 됐다는 겁니다. 전멸이 됐는데 사기나 그저 스텐에 있는 그 식중독 균은 그대로 살아서 배양에 대해서 더 번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아마 여차마자 아마 죽었던 그러한 어떤 실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냉면도 아이스크림 팥빙수도 여기 담아주면 더욱더 시원함을 느끼게 되겠죠. 또 얘는 또 시원한 거는 더 시원하게 만들고 더운 거는 더 덥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 사극에서 이런 걸 보았을 겁니다. 은수저에 이런 먼저 궁녀들이 담궈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은을 사용했는 거죠. 거기서 아마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텃밭에 제가 키운 거예요. 농약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할 때부터 이렇게 담아놔 봤습니다. 담아놔 봤는데 실제로 야는 24시간을 담아 놓으면 농약 성분이니까 유해 물질이 있으면 이 방자유기는 태가 나면 밑에 시커멓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깻잎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라든가 이런 주변 많이 드시는 걸 해보십시오. 24시간 비닐 랩을 딱 씌워서 사기하고 스텐하고 넣어서 24시간 한번 집에서 시분해 보시면 농약 성분은 이 방자 유기에는 분명히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텃밭에서 바로 뒤에 사무실 뒤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담궈놨는데 포시는 전혀 없죠. 왜? 제가 키우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에서 예쁜 것, 아주 예쁜 것들은 저도 텃밭을 3년 해봤어요. 3년 해봤는데 예쁘게 키우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예쁠 시간이 없이 올라오면서 별내가 다 먹더라고요. 저도 별것을 다 해봤어요. 살뜨물도 줘보고 살뜨물에 설탕도 해보고 또 뭡니까 어느 또 TV 보니까 바닷물하고 또 냇물을 씻어 한번 섞어서 50도 50 배합해서 그죠? 깨끗한 물 붙이면 벌레가 그것도 해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사실은 벌레가 먼저 먹어버리니까 제가 먹을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중에서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파는 거는 거의 다 유해 물질과 농약 성분이 많은 것도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대부분 많다는 거. 그렇게 키우기가 참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무농약 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그릇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나 내 먹는 밥이라는 게 뭡니까 밥그릇, 국그릇 정도는 방자 유기 그릇을 쓰는 것을 한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릇쟁이는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서 우리 몸의 인체에 평생을 먹는 밥이고 국인데 그 인체에 유해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특히 요즘같이 면역이 약한 분, 또 큰 병을 앓는 분, 그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이 면역질환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그릇에서 담궈 놨다가 또 포시가 나면 버리고 또 포시가 없는 걸 먹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물결파의 움직일 동자에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동은 제가 예쁜 말로 해서 영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모든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파동성명학하고 이제 파동을 이름을 지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디 가면 파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또 파동으로 뭡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암을 치료하고 그죠. 또 냉온법이라든가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음악으로 치료하는 이 모든 것이 파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풍수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당 별곡이라 그럽니다. 이 명당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자는 자리도 명당이 있겠죠. 그래서 자보고 편하지 않으면 거기다 호일을 깔고 또 옮겨서 일단은 명당은 가장 햇빛이 가장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나 남쪽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쪽이 가장 좋고요. 또 창이 무조건 어느 쪽에는 이 부엌 쪽에 창을 가리라는데 그걸 가리면 안 됩니다. 도마 같은 거를 우리가 나무 도마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쓰지 마시고 나무 도마를 창 쪽에 놔서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광욕으로서 소독도 되고 거기서 약간 뭡니까 차단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천으로 가리지 마시고 또 전자레인지하고 또 뭐 냉장고하고는 이걸 뭡니까 우리가 수국화가 되죠. 그죠? 전자레인지를 불이고 밑에는 또 물이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 정수기하고 또 불하고 이 사이에 도마를 두시는 게 상당히 좋다. 도마를 그냥
그러면 또 이렇게 전자레인지 위에는 이 나무를 예쁘게 깎아서 이것을 해서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틈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냉장고에 바로 올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천을 깔지 마시고 나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 옆에는 항상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생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개수대나 뭡니까 또 정수기 또 그 옆에 우리가 저희 전자레인지나 뭐 그 뭡니까 가스레인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에 도마를 두시면은 수생목 수국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풍수학에서 주로 이제 동기가몽이라 그럽니다. 그죠? 한나라 때 일어난 일이죠. 광산에서 그죠? 구리를 캐면서 동쪽에서 그죠? 캤는데 서쪽에 소리나 서쪽에서 캤는데 동쪽에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기가몽, 진자가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서 뭡니까? 그 지기를 조상님이 묘를 차서 지기를 받으면 후손까지 물려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친자가몽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계집이나 수맥, 그죠? 밥 먹지 않고 병에 걸리면 잠 못 자고 짖고 이렇게 산만하고 이러면은 그 밑에 수맥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계집을 옮겨주거나 안 그러면 거기다 호일을 깔아서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개인되는 상당히 도움이, 개가 굉장히 수맥에 예민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풍수지리라 그죠? 바람풍자를 쓰죠. 물수자, 그죠? 땅지자, 그죠? 다스릴자. 그 땅과 물과 그 뭡니까? 그 바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또 물이 그죠? 잘 흘러야 되고, 땅의 지기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우리가 전원 뭡니까? 명당, 전원별곡이라 그러죠. 아까는 동기, 그죠? 별곡. 전원별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잘 지을 때는 풍수를 잘 보셔야 건강이나 또 부부 화목이나 또 외도를 막을 수가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뭔가 수맥을 잘 봐서 또 차단을 해야만이 또 꿈자리라든가 면역이라든가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녹그릇을 말하면 방자유기는 구리가 78%고 주석이 22%라 그럽니다.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고요. 차가운 거는 더 차갑게 해주고 뜨거운 거는 더 뜨겁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체 살균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살균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녹그릇을 애들이나 두께 마음이 아프신 분, 또 이렇게 면역이 약하신 분, 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보시는 분은 녹그릇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자유기 칼을 만들어 스님들은 머리를 삭발을 하실 때 다른 거로 쓰면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방자유기로서 칼을 만들어서 이 뭡니까 면도를 하거나 또 탁발을 하시게 되면은 절대 부작용이 안 생긴다. 그 자체가 살균 효과를 옛날 스님들은 아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살균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어도 탈이 안 생깁니다. 일반 우리가 뭐 칼은 비면은 이 가위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방자유기는 상처가 안 남죠. 자체 아물어 버린다는 거죠. 그 자체 살균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자유기를 씻을 때는 케찹이나 토마토 주스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한쪽 결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궈 놨다가 식초를 두세 방울 띄어들어서 한 2시간 정도 놔뒀다가 나중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철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수세미로 한쪽 방향으로 슬슬 미면 굉장히 광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안 그러면 집에 토마토 주스 먹던 거 남은 거라도 씻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자체가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이 이미 과학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노쇠 유자와 그런 기자를 쓰는 거죠. 노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스님들의 절이라든가 그죠? 또 이렇게 종갓집들 옛날에 이러는 이름 있는 종갓집들은 전부 노쇠 유기를 썼다는 거, 방자 유기를 쓰는 거죠. 그 자체 옛날 선조님들이 그만큼 살균 효과와 또 모든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선조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수맥의 방의 수맥과 즉 가정의 수맥과 그 다음에 개수대와 그 다음 정수기 그죠 불
그 냉장고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죠? 또 방에 이렇게 수명이 흐를 때는 피레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나무로 바닥을 이렇게 하시고 고정을 하시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층 같은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로 해서 예쁘게 깎아서 또 이렇게 받침을 하시고 피레침을 만들어 줬어서 이 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 쪽으로 놓는 게 좋겠습니다. 창을 열면은 이 피레침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저기 뭐 산에도 보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게 있었으면 피레침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옆에 만 사람인데 그 나무가 맞아버리면 피레침이 돼서 그 사람은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혹시 집에 이렇게 야채를 키워서 이 그릇에 한 담거나 한 24시간 정도 놔뒀다가 이것이 뭡니까? 어떤 침처물이 생기는지 색깔이 변하는지를 보시면 농약 성분이 유해 물질이 있으면 분명히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키운 것을 이렇게 해서 실험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은 참고하시고요. 또한 이렇게 부유하려고 하면 아프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외도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부하고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외도도 설명해서 잠자리가 안 편하면 부부 성생활이 문제가 되고 외도가 생기겠죠. 또 질병이 많아지면 자체 또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또 부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애들 학업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또 두서없이 가정의 또 풍수와 또 질병, 그죠? 또 그릇까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청해서 고맙고요. 혹시 저를 팔봉쌤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에 인연을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늘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